안녕하세요. 진화하는 조직 문화, 디지털 컬처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SAP 코리아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혹시 제가 강의하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요,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에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라이브온 챗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의 한번 즐겁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졸리신 분 없으시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코비드-9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지털 컬처의 영역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재미있는 예시 2개 정도 제가 앞에서 끌어내보고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가 됐죠. 매일 업데이트가 됐죠. 우리 코로나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보고서가 매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고서요, 한 대학생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유저로서의 관점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순식간이었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공적 마스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마스크 공급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례죠. 자, 그래서 정부는 하던 방식대로 다시 도입을 합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개발이 됐죠. 재고 수량을 알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앱이 탄생을 합니다. 또 유저들은 그 앱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부가 하던 방식은요, 사실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기술이 접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저 관점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컬처의 기반들을 완성해 갔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사실 고객의 관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의 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디지털 컬처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처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합니다. 네, 뒤에 나오네요. 제가 그럼 조금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컬처 관련해서 여러분 디지털 컬처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십니다. 미팅 툴이요, 재택근무요, 온라인 교육이요, 혹은 원격 환경들. 근데 이 디지털 컬처라는 얘기 자체가요, 실제로는 예술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꽃의 사진이라던가 그림을 표현하는 데 더 앞서서요,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다던가 혹은 비디오 아트 같은 예술적인 요소들을 부가를 시켜가지고요, 디지털 컬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우리가 인식이 되어 왔죠. 근데 지금은 비즈니스 영역이랑 합쳐지면서 우리가 디지털 컬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벌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 그리고 기술과 환경의 관점으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라는 기술과 환경의 분야가 있고요,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 영역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를 얘기할 때 자칫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의미죠. 집에서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재택근무는 어떻게 말하면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거 잘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직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리더십 층의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추구해 나가시기에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도입하겠습니다, 팀장님 하면 대답은 뻔합니다. 왜? 코로나가 다시 퍼졌니?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직원들이요,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텃밭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 잘 알고 계시고요. 마인드셋
관련해서는 또 뒤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한번 마인드셋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대신 3일은 회사에 나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게 무슨 재택근무야. 자율성이 보장돼야지.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집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집에서 언제든 근무할 수 있는 게 재택근무 아니야? 실제로 회사는요, 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1시간, 혹은 출장이 끼어진다면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개인적인 시간 세이브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력에 대해서 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주 4일제를 시행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세요. 와, 대박. 진짜 대박 아닙니까? 하루는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 갖추어지던 야근의 고통에서 최소한 4일만 견디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세이브 해주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실 일 해야 되고요. 물론 이게 월급을 80%를 줄인다. 이러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마인드셋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디지털 컬처라고 하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 최종 목표보다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3장의 사진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 마인드셋이 그 3번째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컬처의 영역은 대부분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4가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2번째는 콜라보레이션, 3번째는 테크니컬 서포트, 4번째는 성과 창출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4가지의 고민을요, 여러분 전 영역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에어리어를 나눠드려야 됩니다. 자, 어떤 에어리어가 있냐면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의 우리 직원, 내부 직원에 관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2번째로는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우리 고객의 관점에 대한 영역,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쓸 건지,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요, 온라인 경험을 극대화하고 그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협업이 가능하게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 창출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디지털 컬처, 그리고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의 텃밭 같은 그런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1대1 커뮤니케이션 누구보다 잘 하시잖아요. 문자보단 카톡이 편합니다. 그리고 카톡보단 이메일이 보다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있고요. 긴급한 경우라면 전화 통화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전화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뉘앙스를 알기 위해선 화상회의를 요즘에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화상회의보다 더 좋은 건 바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역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대1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고요. 문제는 다수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강의 방식의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토론이나 팀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중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뮤랄로 한다든가 화이트보드 사용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온라인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자, 2번째로는 콜라보레이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기에는 가장 힘든 영역입니다. 이게 개인 간의 우연한 만남 혹은 부서 간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미팅을 통해서 우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우연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훨씬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팀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1대1 대면 미팅도 오프라인으로 끌고 오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트레일러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의 그 일과나 업무를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업무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테크니컬 서포트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요 먼저 직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대상 인원은 사내입니까? 혹은 사외에 있습니까? 참가 인원은 몇 명입니까? 200명을 넘어가나요? 아니면 진행 방식이 혹시 공지형이에요? 아니면 토론형일까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완벽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들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퍼포먼스 영역인데요. 이 영역 자체는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할 마인드셋 영역하고 가장 밀접한 영역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리더들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가 분명히 좋은 환경과 워라밸을 가져다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첫 번째 목표로 복지로 인식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기업의 생존 방식상 퍼포먼스는 기존 퍼포먼스 플러스 알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아까 뭐죠? 제가 인플로이 영역, 커스터머 영역,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AP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에서 커뮤니케이션은요, 팀즈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는 팀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뽑아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베이 같은 경우는 퀄트릭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영역에서는 뭐 3,000명 이상의 대형 컨퍼런스, 이런 경우에 이제 현재는 메이데이 파트너스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또 대형 행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바타 사용해서요, 가상 컨퍼런스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죠.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웨비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스트림 사용해서 저희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 테크놀로지 영역 보시면요, 비디오 에디팅이나 퍼블리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 관련해서 다양한 툴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맞는지를 계속 검증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잘 어울리는 것들 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팀즈나 줌, 스카이프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비디오 에디팅 같은 경우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짧은 광고 같은 것들 내보내실 때는 아이리스도 좋고요. 포우툰이라는 네컷 만화 이런 것들 구성하셔가지고 내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요, 다중으로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뮤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보드 쓰시면 좋고요. 퀴즈는 멘티메터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호도 괜찮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시간 아끼지 마시고 한 번쯤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각 그 대상자 수별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달리 쓰셔야 됩니다. 뭐 제가 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업 문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250명 이하 혹은 1대1 경우에는요, 팀즈를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250명에서 500명이다 이러면 팀즈에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줌 쓰셔야 되는데 뭐 보안 이슈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뭐 SAP 같은 경우는 줌의 보안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명 이하, 이게 아마 250에서 900명 사이일 거예요. 스카이프 라지 컨퍼런스 사용하시면 괜찮고요. 물론 지금 줌 대신에 저희는 라지 컨퍼런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가 10,000명이 넘어간다, 무제한이다 이런 경우에는 IBS를 사용하고 있는데, IBS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녹화 방송인데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실시간 같은 느낌도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3,300명짜리 타운홀을 IBS로 진행을 했는데
감쪽같이 속았어요. 실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막 올리고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직장 생활하시는데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환경만을 이제 구축해서 공지를 했는데 직원들 그런 경험은 어떻게 살리죠? 그래서 SAP에서는요, 초보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를 나눠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언제든 스케줄 컨택하셔서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 스케줄이 안 된다 그러면 녹화 방송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버추얼 세미나들 반드시 좀 교육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구축이 잘 되면요, 52시간의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큰 투자 없이도 여러분들 하시는 재택근무라든가 더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모바일 워크플레이스, 이런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 반드시 구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전화만 하는 사람, 또 핸드폰 기능을 굉장히 잘 알아서 뭐든지 다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핸드폰을 활용해서 소셜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또 이용 방법 혹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의미는요, 핸드폰의 기능을 잘 아는 이 단계에 머무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소셜 네트워크까지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응용 단계를 거쳐서 성과 창출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뒤에 나올 마인드셋 영역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원들을 레벨업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 애자일 마인드셋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에 빠른 적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누가 바뀌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뀌시고 제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바뀌는 그런 단계로 빨리빨리 자발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마인드셋.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함인데 좋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SAP의 사례인데요. SAP는 2월 말이었죠. 우리 코로나가 급격히 위험 단계에 이르면서 2월 말에 일요일 저녁 9시에 이메일로 재택근무 공지를 냅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입니다. 자, SAP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열고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선제적인 재택근무 공지로 인해서 SAP 직원들은 아마도 프라이드와 로열티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강제적으로 폐쇄된 기업도 있고 선제적으로 하신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지만 최소한 SAP는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극명한 차이점이 생겨납니다. SAP 안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그런 그룹이 있었고요. 이 그룹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완벽히 갖춰진 그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마인드셋이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B그룹입니다. B그룹은요, 재택근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문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재택근무를 많이 경험했던 마인드셋이 갖춰진 그룹은요, 전 직원 재택근무 공지에도 불구하고 53.3%만 종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39%인가요? 30% 정도는 회사에 한 1, 2회 정도는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16.6%는 아예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왜? 재택근무 공지인데 본인의 일 때문이었겠죠. 분명히 눈치 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B그룹 보시겠습니다. B그룹은요, 전사적 재택근무 공지가 나자마자 재택을 시작해서 95%가 재택근무에 돌입합니다. 대단하죠. 자, 지금 딱 보시면 어디가 더 잘 된 것 같으세요? 회사 말을 잘 들은 B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택 경험은 많지만 쟤네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A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연차를 내셨어요. 그래서
뭐 사적으로 정말로 친하신 분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파트너님, 연차를 왜 내세요? 재택근무인데. 네. 이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이냐면 재택이 가능한 마인드셋이 잘 갖춰진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그 그룹 안에 계신 분이었는데, 아, 저 주간에 일 못해요. 그래서 저기 휴가 냈어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A그룹은요, 마인드셋 갖춰진 그룹은 9 to 6를 정확히 지킵니다. 그리고 B그룹 같은 경우에 주간에 다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재택근무가 뭐야? 나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냥 주간에 일 안 하고 저녁에 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 관리가 B그룹에서는 완벽히 무너져 버려요. 처음 하시는 재택근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택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재택근무는 장소가 바뀔 뿐입니다. 규칙에는 변화가 없어요. 회사 규칙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런 주간에는 일단 쉬고 저녁에 하면 되지 뭐, 이것들은 사실은 프리랜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직장에 다니면 협업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맞춰야 되는 팀워크가 중요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재택근무기 때문에 밤에 일하면 되지 뭐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인드셋이 갖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에 가면 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장점,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워요.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남자분들 특히 좋아하셨고요. 여자분들은 뭐 출근 준비 안 해서 좋아요. 피로감이 좀 덜하네요. 이런 장점들을 얘기하셨습니다. A그룹, B그룹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순서가. 자, 단점 보시겠습니다. 단점은요, 완벽히 달라요. 자, 뭐 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얘기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리가 철저한 재택이 뭐 경험도 많고 그러신 그룹에서는요, 오히려 근무 시간이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난 9 to 6를 해야 되는데 애를 봐야 되고 집안일 도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8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업무적인 단점이 A그룹엔 나온 반면 마인드셋 전혀 안 돼 있는 이분들이요, 어떤 단점이 나타났냐면 장비 문제,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미치겠어요. 야, 이 분들이 듀얼 모니터인데 회사는 우리 집엔 듀얼 모니터가 없는데 혹시 사줄 수 있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A그룹에서는요, 어떤 후기가 올라오냐면 제가 재택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듀얼 모니터 하나 장만했더니 제 업무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라는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도 대하는 마인드셋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경험 있는 조직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하는 과정 중에 올바른 마인드셋도 저절로 정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2, 3개월 하게 됐는데 처음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게 장비 문제, 네트워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위급 상황이 펼쳐져서 여러분들 재택근무 하시게 되죠. 그럼 그때는 늘어난 업무 시간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많은 경험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만족도를 조사했더니요, A그룹, B그룹 전부 다 89%, 80%대로 좋았습니다. 효율성은 B그룹 약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나 장비 문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77.9%가 나왔고요. 근데 반면 A그룹은 93.2%가 나왔죠. 여기서 근데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계층이냐면 50대 남성분들, 네,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만족도가 54.5%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이 막상 만족도는 5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30, 40대에 나타났던 86%보다도 훨씬 더 높은 94%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막상 해보니까 만족도는 떨어지고 신뢰도는 되게 하락돼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결론, 그리고 스스로 증명하는 케이스가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리더십층에 그런 신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선 팀원들이 보다 투명한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체크의 빈도도 있죠. 부문장이면 한 3주에 한 번씩 챙기면 되고 본부장이면 뭐 2주에 한 번, 팀장이면 일주일에 한 번, 팀원 중에 제일 밑에 우리 신입 친구는 많이 챙겨줘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런 빈도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스케줄이나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리더급들이 조금씩 신뢰가 쌓여가고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마인드셋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SAP 사례에서 마인드의 현 상황을 한번 보셨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SAP 코리아 CEO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를 우리는 주요한 근무 형태로 가보는 게 어떨까 하고 TF가 조직됐고요. 지금 몇 개월째 TF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한 말쯤 되면 저희는 완벽한 전사 공지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일하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되시죠? 마인드셋, 이제 알았어. 저런 것도 있구나. 다음번엔 저런 마인드셋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바꿔요? 아니, 오용석 파트너님. 그 마인드셋은 도대체 어떻게 바꾸시는 겁니까? 그 A그룹과 B그룹을 다시 A그룹 만드는 일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본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한마디만 드리자면, 여러분 HR 담당자시죠? 그렇다면 우리 처음 애플리케이션 나와서 코비드-19을 대처했던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 누구죠? 직원들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저기 써 있는 깊은 고민을 하시게 되면 같은 교육이라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주 흔한 교육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이라 몇 년간 사인한 것도 보관하시고요. 동영상으로 그냥 던져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체크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쳐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 인당 5,000원씩 교육업체에 의뢰를 해서 직원들이 보다 활발하게 좀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 우리 직원들은 동영상을 켜놓고 그 위에는 업무하고 있는 화면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은 그러죠. 이번에 개그맨 나온 사람 진짜 재밌지 않았냐? 성공. 네. 이렇게 만족하시는데 그거 성공 아닙니다. 네. 이런 거에 기뻐하지 마세요. 자, SAP 같은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몇 개 차수에 걸쳐서 성희롱 예방교육 오픈을 합니다. 직원들 자발적으로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 가능한 시간에 신청을 하고요. 오시게 되면 노무사가 30-40분간 강연을 하세요. 그 다음부터 디자인 싱킹이 시작됩니다. 자, 처음에요. 팀별로 앉았으니까 노란색 포스트잇에 혹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희롱 사례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끼리 공유를 해요. 그런 일도 있었어? 네, 그런 일도 있었대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 포스트잇에는 그럼 이게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쓰게 해요. 원인이 하나, 둘, 셋, 넷 밑에 쭈르르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그럼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어? 빨간색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장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소팅을 합니다. 공유하고 토론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직원들의 마인드셋도 변하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저희는 취업규칙 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쳐내야 되는 교육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교육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직원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가요,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능동적으로 바꾸고 있는 우리의 한 가지 스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CSR,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CSV라고 해서
우리 그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AP에서도 1 빌리언 라이브즈라는 그런 CS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0억 명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협력할 파트너를 데리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현실적 문제를 올해 매년 3월에 이걸 시작을 하고 9월에 이제 끝맺음을 하는데요. 올해는 역시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온라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많이 나왔어요. 디지털 인싸가 되는 방법, 산불 모니터링, 그리고 뭐 실내 온도 자동 조절 시스템,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되면요, 이걸 논의하고 싶은 팀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사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아이데이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40분간은요, 다중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 뮤랄 프로그램을 기본 교육을 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응용 단계에 가서 아이데이션을 합니다. 직원들이요, 결국은 활용 단계까지 가야 퍼포먼스까지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기본 교육 그리고 응용 작업까지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습득이 되긴 했어요. 근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까 처음 얘기한 웨비나로 돌아가서 목요일, 금요일 날 본인이 원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발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어떤 항상 하던 교육들 그대로 밀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디지털 컬처 도입을 할 거니까 어떻게 콜라보 할 건지 여러분 고민을 하시면 분명히 디테일한 설계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디지털 컬처 제가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니까 이제야 몇 가지 기준이 좀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장소입니다.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재택근무가 아닙니다. 자, 시간. 여러분들은 디지털 컬처가 들어오면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언제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정된 시간 내에 정확히 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시간에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 끝난 6시 이후에 전화하시면 예의 어긋난 행동입니다. 자, 또 뭐가 필요하죠? 투명성입니다. 간단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아웃룩이라든가 트렐로 등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플랫폼들을 끊임없이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소통은요, 뭐 카카오톡은 워낙 사적인 영역이라 좀 제외를 해주시고요. 뭐 플로우나 슬랙 같은 것들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초록불 너 온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제 이메일로 좀 일러주세요. 네, 절대로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해요. 자, 미팅입니다. 얼굴 공개된 화상 채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뉘앙스를 알죠. 그 얼굴 다 감추고 사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꼭 얼굴 오픈하시고 위에라도 좀 단정하게 여러분 챙기셔가지고 화상 미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로나 지났다고 이거 없애시면 안 돼요. 꼭 활성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줌이나 팀즈 잘 아시는 뭐 행아웃 충분히 이용하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퍼포먼스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음을 아시고 그런 신뢰를 쌓는 과정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아까운 게 아닙니까? 저희 지금 그 기업 문화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면 5년에서 10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재택근무를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라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를 심기에 최적의 찬스입니다. 자, 대기업 이미 충분한 인프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했어요. 중소기업, 작은 기업, 최소한의 업무 메신저 정도는 지금 전환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음식점 있잖아요. 고객을 당장 대면해서 뜨거운 설렁탕 그릇을 갖고 나와야 되는 기업도요,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보면 SNS,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사이다와 콜라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배달 앱, 쿠팡이 아니죠. 쿠팡 선전 좋습니다. 쿠팡 이츠나 배민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배달 앱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이런 대면 고객인 그 음식점들도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우린 제조업이라서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업종에서라도 일정 부분의 디지털화는 가능하고요. 이런 간접 경험 역시도요, 여러분 마인드셋에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지털 컬처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SAP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이런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구상을 해서 교육회의는 당연하죠. 뭐 회식까지도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7, 8, 9 연속으로 저희가 온라인 이벤트들을 계속 오픈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의 디지털화 지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컬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디지털화 돼가고 있지? 이런 것들 측정하시는 거.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화로 간다고 해서 100%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디지털화 100%야.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프라인이 중요한 영역이 있고 오프라인으로밖에 해소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영역이 있고 플러스 알파 없이 비등비등한 경우가 생겨요.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지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이루시는 게 디지털 컬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SAP는 이런 미래의 우리 업무 환경을 고민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지수를 끊임없이 측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이해되셨을 거예요. 디지털 컬처란 이제 에자일 워크플레이스구나. 그 우리 워크플레이스 기술적인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에자일한 마인드셋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끝맺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베이스라인 하나만 쳐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원래 일상적인 생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아주 힘들었던 바닥이 있어요. 자, 점점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맞춰서 디지털화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확실에 불확실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익스큐션 자체는요 절대 가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가 가장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시기에 최저점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잘 알아들으셨죠? 자,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디지털화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옛날처럼 불이 났을 때 비상연락처 뭐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정말 미래의 업무 환경을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텃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컬처는요 절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 산업혁명 때부터 매니지먼트가 탄생돼서 정말 많은 제도들을,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왔어요. 디지털 컬처는요 그렇게 잘 만들었던 제도를 얼마나 잘 파괴하느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빨리 파괴를 하시고 없애는 영역부터 만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강의를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제도나 기술 도입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직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인드셋입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석이었습니다. 네, 파트너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기업 담당자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위라이본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나도훈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IT 기업이라 하면 언택트 교육이 활발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더 힘듭니다. 상사들의 요구도 있고요. 새로운 툴을 계속 활용해보고 효과도 입증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추천해 주실 만한 스마트 워크 툴이 있으신지 또는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나도훈님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강연 중에 좀 도움 받으셨겠네요. 강의 중에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가 좀 구분지어서 나눠놨고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트라이얼 버전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사용해 보시면 사실 다 검증해 보는데 2-3시간 정도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부러 좀 사용해 보시고요. 이거 어차피 글로 한 페이지씩 제가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드린다 한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번 뭐 2-3시간 투자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또 추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익명의 질문자 분이시네요. 저희는 선택적 재택근무를 했지만 부정적이고 업무 신뢰도가 높지 못한 분위기라 요즘은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행 여부를 논하기 전에 시니어분들이 미래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직원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질문 잘 해주셨네요. 이거 정답이 있나요? 제 생각엔 만약에 리더의 변화가 어렵다면 리더를 바꾸시는 쪽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좀 접근법을 가르쳐 드리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제 부분 재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로 바꿔서 이제 명칭도 바꾸고 방향도 조금 수정하셔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툴을 회사에 정착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다시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리스크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일럿 테스트로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전체 파일럿 테스트, 재택근무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재택이 가능한 부서 있고요. 전혀 불가능한 부서 나오고요. 일부 가능한 부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자료로 보고하시기 좋고요. 예를 들어 우리 리더분이 설렁탕은 집에 직접 가갖고 먹는 게 최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바꿀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팩이라든가 배달이 가능한 배달 앱은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업 문화 변화는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연간 한 10%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환경 속에 리더들도 인지되지 못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날 둘러싼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을 때 이분은 아마 스스로 바뀌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